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TK 케미칼입니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합성 섬유, 원료, 관련 화학제품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구 북구에 본사가 있고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분기 기업의 외형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TTM 기준, 지금 최근 4년도 4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의 경우는 2020년 대비에 약 30%죠. 1980억 원 증가하여 877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8, 2019, 2020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2021년 2분기에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네요. 부채 자본도 비슷하게 증가하였는데요. 부채의 경우 15% 609억 원 증가하였고요. 자본도 51% 13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제 유동 비율은 78% 되겠고요. 부채 비율은 117% 됩니다. 부채 비율이 200%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 있는 기업의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0 이상은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죠. 75%는 다소 단기 차입금 상환에 대해 우려가 있는 수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TK케미칼 자산 세부 구성이고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관계기업 투자가 있습니다. 전체 자산 구성의 51%나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20년 대비 42% 1323억 원이나 크게 증가하여 4505억 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제 주요 자산이 관계기업이라는 게 참 의외인데요. 일단은 좀 더 어떤 기업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이 1524억 원, 전체 자산의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대비 31% 36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의 16%를 차지하였고요. 2020년 대비 2% 2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424억 원이 되었고요. 그 외에 매출채권, 금융자산, 단기손익, 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1%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2020년 대비 45% 감소, 73억 원 정도 줄어서 89억 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는 자산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계기업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요. 세부 내역입니다. SM상선, SM하이플러스, 대한해운, K컬 홀딩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지분이 20% 미만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업의 임원 중 일부가 겸임되어 있는 등에 이제 관련된 이유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에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었다고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네요. 관계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지분법 손익으로 1027억 원 발생한 부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영업 이외의 실적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이렇게 살펴보실 때 영업이익 다음에 기타손익, 그 다음에 금융손익, 그리고 지분법 이익에 이제 반영이 되죠. 결국엔 이제 당기순이익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현금이 들어오는 실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서는 이만큼 차감이 될 것입니다. 장부상 이익일 뿐이기 때문이죠. 관계기업 투자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게 이제 재고자산이었죠. 매출액의 증감률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8년 재고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액의 증가는 10%에 그쳤지만 재고자산은 무려 111%나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재고자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기업이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2015년 7.3회에서 2021년 2쿼터 3.7회로 낮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6회 이상은 재고자산 표준 비율이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요. 4회 이하는 불량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수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은 꾸준히 재고자산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회전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회전율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 기타 유동채권을 포함된 부분이고요.
매출액 증감률과 비슷한 패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다소 변동폭을 갖고 있고 재고자산과는 달리 유독 특별히 증가하거나 큰 폭으로 꾸준히 매출 채권이 누적되어 있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1, 2년 주기를 반복하여 증가, 감소되어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액 증감률보다 매출 채권 증감률이 다소 높은 수준에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매출채권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손실 충당금이 제법 잡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비유동 매출채권의 경우 19억 원, 손실 충당금이 무려 18억 원이나 이렇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받기 힘든 채권이라고 판단한 부분이죠. 유동책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25억 원 손실 충당금이 잡혔고요. 전체 매출 채권 대비 손실 충당금의 비율이 6%에 해당됩니다. 2020년 기준은 9%였는데요. 낮아지긴 했습니다. 다음은 금융자산,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193억 원의 내용인데요. 2020년도에는 없었던 자산 항목이고요. 2021년 2분기 새롭게 투자한 부분이죠.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한 것이고요. 취득에는 129억 원이었지만 장부가액이 193억 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TK케미칼 부채 현황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전체 부채의 35%, 장기 차입금이 10%를 차지하여 기업의 주요 부채를 구성하였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차입금 중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으로 분류를 한 것이죠. 매입 채무가 부채의 22%를 차지하여 2020년 대비 50% 350억 원 증가하였고요. 1048억 원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부채 372억 원, 사채 300억 원 순입니다. 계약 부채가 372억 원 있는데요. 향후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채라고 볼 수 있고요. 분양공사 관련 손익이 이렇게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채는 이자율 2.64%, 150억 원 4회, 5회로 구성이 되었고요. 총 300억 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K케미칼 자본 구성입니다. 자본금은 454억 원이고요. 기타 불입 자본 1,450억 원 잡혔습니다. 이익잉여금은 1,783억 원으로 자본의 44%를 차지하였고요. 2020년 대비 136% 1,027억 원 늘었습니다. 기타 불입 자본은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30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의 전체 자본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사업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화학, 건설, 전자 부문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건설 부분 매출액 비중은 13%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화학 부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죠. 우방 아이유세를 분양 사업하고 있는 건설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이제 손익계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매출액 보시게 되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증가의 모습은 아닌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대략 4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의 다소 큰 변동폭을 보이며 등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890억 원이며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에 2020년 4,293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영업적자를 보였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매출액 구조가 엿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 증감률 또한 마이너스 31%에서 플러스 17%까지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락이 다소 심한 기업이죠. 2017년부터 TTM까지 평균 매출액 증감률이 평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TK케미칼 매출 총이익률은 2020년을 제외하곤 2014년 6%에서 TTM 9%로 증가하였습니다. 판관 비율은 4에서 5%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2018년 반짝 실적을 제외하고 2에서 4%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TTM 영업이익률이 4%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그다지 매력적인 영업구조라고 볼 수 없는 수치이죠. 다음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뭐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소 특이점은 당기순이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지분법 이익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TM 기준으로 무려 1,421억 원이나 기록이 되었는데요. 영업이익보다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지금 지분법 이익이 2020년 대비 269%죠. 1,036억 원 증가하여 1,421억 원 기록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은 지금 당기 순이익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었는데요. 영업이익은 18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은 1,187억 원을 기록하게 된 주요 원인이 이 지분법 이익이 되겠습니다. 영업 본질보다 높은 손익이 잡힌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따로 연도별로 비교해 보시면 본업의 실적보다 지분법 이익이 뛰어난 구조라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는 제외하고요. 영업이익보다 높은 지분법 이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TTM 기준으로 볼 때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도 있었지만 미비한 수준이고요. 지분법 이익의 증가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내역을 살펴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관계기업 투자의 변동 내역인데요. 지금 최근 이 기업이 보유한 관계기업 주식만 팔아도 TK케미칼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관계기업 투자들 보시게 되면 최근 SM 상선이라고 보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IPO죠. 주식 공개를 위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TK케미칼 주가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SM 상선 기업 가치가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보유 중인 SM 상선의 지분 약 29.55%죠. 이런 가치가 TK케미칼 시가총액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즉 2조 원을 계산으로 지분 29%를 계산하면 약 5,500억 원이 나오는데요. 지금 TK케미칼 시가총액이 5,500억 원이니까 그보다 더 상회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해운 운임 급등 등으로 인한 해운업계 호황기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오름세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는 것이죠. 주가는 미래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현재 가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적정하고요. 미래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인지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영업 수익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미래 수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죠. 제가 사실 분석한 기업들 중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으로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업들이 주가가 무조건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요즘 트렌드는 기업에 얼마나 돈이 많이 쌓여 있느냐가 아니죠. 넘쳐나는 유동성 시장에서는 축적된 돈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여력과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확장성 등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환경이라도 기업은 이제 단순히 돈이 많다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이 보여주는 것처럼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 주식 투자의 성과만으로는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힘들죠. 단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주회사들이 만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주회사들이 왜 매력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속해서 저평가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2020년의 경우 영업 손실이 208억 원 적자를 났고요. 지분법 이익이 385억 원을 잡히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억 원 수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쯤 되면 기업 본질의 영업 성과보다 관계기업 투자로 인한 수익에 이제 집중하는 기업 구조라는 것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지분법 이익은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보유한 주식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상승,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는 실적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기업의 수익 대부분이 변동성 높은 주식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그다지 수익 구조가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주식 가격이 매일 변하는데 그만큼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기 때문이죠. 기업의 EPS는 마이너스 16원에서 329원대를 머물다가 2021년 TTM 기준으로 1352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단기 순이익의 급증 때문인데요. 단기 순이익의 증가는 기업의 본연 영업 개선의 결과가 아닌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이익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현금이 들어온 수익이 아니고 회계상 수치였고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막연하게 단기 순이익이 급증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접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2020년 대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장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으로 TK 케미칼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지 기타 등등 더 살펴보면 정확하겠지만 사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정도를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인지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TK 케미칼은 여기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